자, 시작해 봅시다. 자, 이번 시간에 221페이지 넓이와 적분, 정적분 두 번째 파트 한번 해볼 거야. 내용은 별게 없어. 내용은 별게 없어. 그래서 첫 번째 제목만 좀 보고 가면은, 자, 처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곡선과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나옵니다. 곡선과 접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야. 둘러싸인 넓이. 자, 곡선과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보통 3차함수 혹은 4차함수에서 문제가 나올 거고, 거의 대부분이 3차함수에서 문제가 나올 거야. 알지? 자, 그래서 3차함수 그래프 위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은 항상 다시만 한 점이 생길 거라 그랬어. 그래서 이 접선과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생긴다는 얘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그지? 두 번째 그 두 개가 만나는 교점을 찾아줘야 돼. 그런 다음에 세 번째 그 교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되겠다고. 위에 거에서 알 거 빼가지고, 그치? 해가지고 요 순서대로 그냥 문제 풀면 돼. 그치?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중간고사 때 했으니까 이제 안 나오겠지 뭐. 아니야, 계속 나와. 이제 접선의 방정식 찾는 거는. 오케이? 까먹지 말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넓이가 같을 때 해가지고 나오네. 중간쯤에 2번 넓이가 같을 때. 자, 그러면은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냐면은 우리한테 뭐 2차함수도 주어질 수도 있고 3차함수 주어질 수도 있고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어. 그치? 어떤 함수든 상관없이. 자, 이 부분 넓이랑 이 부분 넓이 S1이랑 S2라고 했을 때 S1이랑 S2랑 같대. 그치?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면 여기를 알파랑 여기를 베타랑 여기를 감마라고 두면은, 자, 알파부터 베타까지 넓이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그냥 적분하면 되는 거고, 베타부터 감마까지 넓이는 베타부터 감마까지 fx, x축 아래 그려져 있으니까 절대값 취하면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하면 되겠다고. 그 녀석의 넓이가 같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마이너스 앞으로 빠져나온 다음에 넘겨주면은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한 거랑 베타부터 감마까지 적분한 거 더한 게 0 나오네. 시작점 끝점이 같아졌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알파부터 감마까지 fx 적분한 게 0이야 이용하면 되겠다고. 그치?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부분과 아래에 있는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는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부터 감마까지 싹 다 적분한 게 0이야만 이용하면 됩니다. 그치? 이렇게 두 개 따로따로 해가지고 갖다 놓고 풀지 않을 거야. 절대로. 그치? 절대로 이렇게 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적분한 게 0이다 이용해서 풀 거야. 알겠어? 그치?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다가 정리 좀 하고 갈게. 여기다 쓸까? 좀 모자라. 뒤에 있는 친구를 한 장 줘. 뒤에 있는 친구를 한 장 주고, 뒤에 있는 친구 한 장 주고, 여기. 넓이와 비를 관계. 하나 정리 좀 하고 갈게.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한 내용이라서. 첫 번째, fx가 3차 함수인 상태에서 쭉 이렇게 그려졌을 때 x축 위의 넓이랑 x축 아래 넓이가 같대. 방금 했던 내용이야. 그치?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알파부터 베타까지 따로, 베타부터 감마까지 따로 구하지 않고 뭐 했다고? 알파부터 감마까지 싹 다 적분해서 구했다고. 맞아. 자, 그런데 실제로는 3차 함수면 어떻게 풀 거냐면은 3차 함수는 어떻게 풀 거냐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 한 게 감마 마이너스 베타 한 거랑 같아.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같아져. 알았어? 길이가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3차 함수에서는. 알았어? 3차 함수에서는. 두 번째. fx가 2차 함수인 상태에서 S1, S2, S3 있을 때 S1 넓이나 S2 넓이나 S3 넓이가 같잖아? 그러면은 이 녀석의 대칭 축에 대해서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가 전부 다 같습니다. 알고 있으면 되게 좋아. 알았어? 하나만 더 적을게. 3번 해가지고. 자, S1이 2S2일 때 즉 대칭 축을 기준으로 이 부분 넓이랑 이 부분 넓이가 같을 때야. 알았지? 이 부분 넓이랑 이 부분 넓이가 같을 때야. 자, 그럴 때는 길이비가 1대 루트 3입니다.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아. 길이비가 1대 루트 3이야. 하고. 알았어?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세 개는 기억하고 계세요. 네. S1 이거 전부 다. 두 번째 거 S1은 이거 전부 다. 첫 번째 거 S1도 이거 S2 이거 전부 다. 알았어? 이게 대칭축을 기준으로 반절이랑 이 부분 넓이가 같을 때를 한 거야. 알았어?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다 정리됐으면 이따 문제 들어가서 어떻게 풀리는지 한번 보고 해볼 거야. 자, 이번에 할 거는 222페이지의 역함수와 넓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역함수와 넓이 한번 해볼 거야. y는 fx의 역함수 y는 gx가 있대. 서로 역함수 관계야. 자, 그랬을 때 fx랑 gx로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해. 자, 예를 들어서 fx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gx는 y는 x 대칭이라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맞지? 얘가 gx, 얘가 fx면은 얘가 gx. 자, 그랬을 때 fx랑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얘기는 이 부분 넓이 찾으라는 거야. 맞지? 자, 이 부분 넓이를 구할 거야. 이 부분 넓이를 구할 거야. 자, 그런데 이 두 개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찾겠다고 실제로 역함수를 찾아줘? 절대 아니라고. 알지? 절대 그렇게 풀지 않을 거야. 역함수 찾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이제. 알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만 조금 나왔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역함수 실제로 찾으라는 문제 그럴까? 그렇게 많진 않아. 지수함수, 로그함수 배울 때만 조금 나왔지. 그 이후로는 거의 안 나온단 말이야, 역함수 찾으라는 문제가.
그렇지? 그럼 역함수 찾지 않고 이 부분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역함수랑 원래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그치? 그러니까 y는 x를 기준으로 이 아랫부분 넓이랑 이 윗부분 넓이랑 같아 달라? 같잖아. 그치? 대칭적으로 생겼으니까.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야? y는 x랑 f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2배 해버리면 되겠다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넓이는 여기를 알파랑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은 알파부터 베타까지 x에서 fx 빼서 적분한 거 2배만 하면 되겠다고. 뭐가 더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만 붙여서. 알겠어요? 됐지? 그래서 실제로 역함수 찾는 거 절대로 아니야. 역함수 찾지 않을 겁니다. 됐지? 역함수 찾지 않고 이렇게 계산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 2번에서 나온 내용 한번 해볼게. 2번. 어디 보자. y는 fx의 역함수가 y는 gx하고 나왔을 때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럴 fa부터 fb까지 gx dx 더한 값을 계산해라 라는 형태의 문제가 나와. 됐지?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야. 자, 그럼 이 녀석의 결과가 뭐가 되는지 한번 볼게. 쓱쓱. 자, fx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녀석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게 gx하고 나올 거라고. 오케이. 자, 그 녀석을 조금만 더 위로 그릴까? 조금만 더 위로 그릴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y는 fx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y를 gx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알겠지? 자, 그랬을 때 fx를 a부터 b까지 적분하래. 그러면은 요쯤에 a가 있고 요쯤에 b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앞에 부분이 의미하는 걸 표현해 보면은 얘를 S1이라고 하면은 이 녀석은 뭐가 돼? a부터 b까지 그래프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의미할 거라고 여기가 S1이 될 거라고. 맞지? 오케이? 자, 그럼 뒤에 있는 요 녀석이 의미하는 게 뭔지 한번 찾아볼 거야. 알지? 요 녀석이 의미하는 거를. 자, g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래? fa부터 fb까지 적분하래. 그럼 fa가 어디 축에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fa가 지금 fa를 지금 x축에 지금 찍어줘야 되는데. 그치? 자, 그런데 fa는 어디 찍혀 있어? 아, 요 점을 대입한 y값이 fa잖아. 그치? 요 점을 대입한 y값이 fb잖아. 그러니까 얘 점의 좌표가 a, fa일 거라고. 요 점의 좌표가 b, fb일 거라고. 그런데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뭐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자, 요 점이 어디 가서 대응될 거야? y는 x 대칭 이동하면 요쯤에 가서 fa, a 하고 나올 거라고. 맞아? 자, 요 점도 마찬가지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요쯤 가가지고 b, 다시 fb, b 하고 나올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요 점의 x좌표가 fa가 되고 요 점의 x좌표가 fb가 되겠다고. 알겠어? 자, 그럼 fa부터 fb까지 gx 역함수를 적분하는 거는 이 부분 넓이 찾으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s2가 돼. 알겠어요? 여기까지 되지? 그런데 대칭적으로 생겼으니까 얘를 뚝 떼다가 여기다 붙여도 딱 들어맞겠네. 대칭적이니까. 맞아? 대칭적으로 생겼으니까. fa부터 fb까지 이 부분 넓이나 fa부터 fb까지 이 부분 넓이나 똑같을 거잖아. 대칭적이라서. 그치? 그래서 이 부분 넓이는 이 부분 넓이랑 똑같아져. 그래서 여기도 S2야. 그치? 그럼 이제 우리는 S1이랑 S2랑 더한댔으니까 이 넓이랑 이 넓이랑 더한 거 찾고 싶어. 그러니까 무슨 넓이 찾는 거야? 기역자 모양 넓이 찾는 거야. 알겠지? 기역자 모양 넓이니까 전체 넓이에서 작은 직사각형 넓이 빼면 되겠네. 맞지? 전체 직사각형 넓이 뭐야? 밑변의 길이가 b고 높이가 fb야. 맞아? 작은 직사각형 넓이 뭐야? 밑변의 길이가 a고 높이가 fa야. 알겠어요? 그치? 그래서 이거 계산한 거는 얘가 답이야. 그래서 얘는 이제 형태 외워버려서 뭐라고 답을 바로 내면 되냐면은 위에 거 곱한 거에서 아래 거 곱한 게 답이야. 알겠어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원래함수랑 역함수 두 개 적분해서 더하라 라는 문제 나오면 무조건 위에 거 곱한 거에서 아래 거 곱한 거 뺀 게 답이라고. 알겠지? 왜? 기역자 모양 넓이 찾는 형태니까. 알겠지? 이거 보면 그냥 이제 우리는
그림 그리고 있지 마. 알겠지? 어떻게 하라고? 그냥 위에 거 곱한 거에서 아래 거 곱한 거 답이야. 알겠지? 자, b까지 fx dx. 아니다, 이거 fa dx. 자, 가끔 문제가 어떤 식으로도 나오냐면은 야, fa부터 fb까지 역함수 적분해봐. 요거 찾으라는 문제가 나와. 알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되겠어? 이 식을 떠올려줘서 얘 찾으라는 거니까 얘만 이항하면 되겠다고. 알겠어? 그래서 이 결과는 BFB 빼기 AFA라는 기역자 모양 넓이에서 A부터 B까지 FX, DX 빼가지고 그냥 계산하면 되겠다고. 그치? 이거 계산하겠다고 역함수를 찾는 게 아니고 원래 함수랑 기역자 모양 넓이를 이용해서 얘를 구하겠다고. 알겠습니까? 됐지? 오케이. 자, 책에는 조금 애매하게 써 있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책에 222페이지 2번 역함수 그래프랑 좌표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해가지고 2번 해가지고 나온 거에다가 요 식이랑 요 식 써놓을 겁니다. 두 개씩 써놓고 예제로 갑시다. 자, 다 정리된 사람은 필수 5번부터 갈 거야. 필수 5번 봐주면 자, 3차 함수 주어진 상태에서 3차 함수 위의 점 1,3에서 둘러싸인 접선을 그렸을 때 이 3차 함수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오케이. 자, 그럼 우리는 뭐 할 거라고? 요 위에서 접선이 필요하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거야.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찾아줘? 지난 점과 기울기를 이용해서 찾아주는 거지. 그치? 지난 점 알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 기울기 찾으면 돼. 자, 기울기는 미분할 거야. 3x제곱. 거기다가 x 대신에 몇 대입해? 1 대입해. 그래서 3이 바로 기울기. 지난 점 알고 있으니까 y는 3의 x-1 더하기 3. 그래서 y는 3x 하고 나올 거라고. 맞지? 그럼 3차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2에서 3에서 접선을 그리면은 3차 함수랑 항상 다시 만나는 점이 생겨. 그치? 그 다시 만나는 점이 생겼을 때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찾으랬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 다시 만나는 요 점이 어딘지 알아야지만 적분을 할 거 아니야. 그치? 다시 만나는 점을 찾을 겁니다. 뭐랑 얘랑 다시 만나는 점 찾아줄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개 갖다고 놓고 풀 거야. x 세제곱 더하기 2랑 3x랑 갖다고 놓고 풀면 넘겨주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0 나와.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줘야 돼. 1, 0, 마 3, 2. 뭘로 조립제법 될지 고민하지 말고 뭘로 될 거야? 몇으로 될까? 1. 왜? 1에서 접했으니까. 그치? 1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거든. 1을 근으로 가질 거야. 두 개 만나는 점 중에서는. 그치? 그래서 1로 될 거야. 1, 마이 0. 또 한 번 더 될 거야. 왜? 접했으니까.
접한다는 건 중근 갖는다는 얘기니까. 그치? 1, 1, 1, 2, 2, 0 해버리면은 x-1의 제곱에 x 플러스 2가 0 됐으니까 x가 1일 때 접하고 마이너스 1일 때 다시 만나네. 그래서 이 만나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일 거라고. 되죠? 자,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넓이는 어떻게 구해주면 돼? 인테그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어디서 어디 빼?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돼. 자, 위에 게 3차 함수, 아래 게 1차 함수. 맞아? 확실해? 나 그림 제대로 그린 건가? 그냥 대충 그렸는데 이게 맞나? 그림이?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빼. 됐어? 아무렇게나 뺄 거야. 오케이? 어디서 어디 빼든 상관없어. 이 파트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접선 문제에서는 특히나. 자, 빼버리면은 3차에서 1차 빼보자.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하고 적분을 할 거야. 자, 그럼 적분하니까 4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 플러스 2x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적분할 거야. 자, 1 대입하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2에서 마이너스 2 대입할 거야. 4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4 하고. 그치? 자, 그래서 정리해주면은 뭐 되지? 4 없어지고 2분의 3 더해지니까 2분의 3 없어지고 4분의 9 하고 나오겠네. 마침 양수다. 잘 됐네. 잘 뺐네. 그치? 근데 계산했는데 만약에 음수 나왔어. 그럼 뭐 하라고? 거기서부터 이제 절대값 붙여나가기 시작하라고. 왜? 넓이는 항상 양수 나와야 되는 거니까. 알겠지? 오케이. 계산 결과 보고 절대값 붙여 나가기 시작하면 돼. 알겠지? 자, 뒷페이지 가자. 뒷페이지 가보면 절대값이 있을 때 넓이 해가지고 나왔네. 한번 해볼 거야. 자, 6번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그래프랑 y는 1로 둘러싸인 부분에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절대값 그래프야. 절대값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보니까 아래로 블록인 형태의 2차 함수가 있어. 마이너스 1과 1 y축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1하고 전체 절대값 돼 있으니까 아래 그려진 부분을 지워줘 버리고 접어서 올릴 거야. 접어서 올렸더니 1 하고 나올 거고. 그치? 자, y는 1이라는 직선 이렇게 지나가고 있네. y는 1 하고. 자, 그래서 y는 1과 이 절대값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찾아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부분 넓이 찾아주면 되겠다고. 알겠습니까? 됐어? 자, 그럼 우리는 넓이 찾을 거니까 뭐 해야 돼? 일단 만나는 점 찾아줘야 돼. 그치? 자, 만나는 점 한번 찾아줘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1과 y는 1이 만나는 점 찾는 거니까 x제곱이 2라서 x가 풀마 루트 2. 자,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요 넓이 시작점이 루트 2고 요 끝점이 루트 2란 얘기야. 그치? 자, 이제 우리는 넓이를 찾아줄 겁니다. 넓이 찾아주기 위해서 뭐 할 거냐면은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서 지금 2차 함수가 달라졌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어디서 어디 빼? y는 1이라는 직선에서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를 뺄 거야. 그치?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을 빼서 적분하면 되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어디서 어디 빼? y는 1에서 위로 볼록인 2차 함수를 빼줘야 돼. 그치? 자, 그러니까 1에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직선 2차 함수를 빼줘서 적분할 거야. 또 0부터 1까지는 다시 0부터 1까지 그냥 다 할걸.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다 할게. 그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자, 더하기 1부터 루트 2까지는 또 어디서 어디 빼서 적분해? 2에서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빼서 적분할 거야. 오케이. 이렇게 열심히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복잡해 안 복잡해? 더럽게 복잡하잖아. 그치? 그래서 조금이라도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좀 생각해 볼 거야. 알겠어? 자, 요 녀석 넓이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로 둘러싸인 전체 넓이에서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가 x축과 둘러싸인 이 넓이, 이 아랫부분 넓이를 2배 해서 빼주면 되겠네. 맞아. 그러면은 이 그래프에서 아랫부분 한번 빠지고 없어지고 윗부분 한번 없어질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넓이가 나오겠네. 이렇게 구해도 돼. 알겠어요? 그치? 자, 그럼 이 녀석은 만나는 교점이 어디였어? 마이너스 루트 2랑 루트 2인 최고 차이 계수가 1짜리인 2차 함수야. 그럼 우리 공식 사용해도 되잖아. 그래서 어제 알려줬던, 엊그제 알려줬던 공식. 공식 뭐였어? 6분의 절대값 최고차. 베타 마이너스 알파일 거야. 2 루트 2. 그 녀석이 몇 제곱해? 3제곱하라고. 이게 넓이 공식, 2차 함수. 그치? 넓이 공식 이용해도 된다고. 오케이. 거기서 2배 한 다음에 뭘 빼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넓이 뺄 거야. 그래서 6분의 절대값 1 곱하기 베타 빼기 알파 2의 세제곱 해가지고 구해주면 된다고. 맞아. 그래서 지금 우리 뭐 사용한 거야? 2차 함수 넓이 공식 사용한 거야. 뭐였지? 알파 베타로 둘러싸인 2차 함수 y는 a의 x-알파 x-베타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알파 세제곱하고 나온 거. 그치? 이 공식 사용한 거야. 공식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세요. 그치? 왜냐면은 계산이 훨씬 빠르거든. 적분해가지고 계산하는 것보다. 그치? 적분 계산 은근히 귀찮거든.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 필수 7번 까지만 하고 밑에 있는 거 일단 풀어볼게. 필수 7번 보자. 자, 필수 7번 보니까 k가 1보다 클 때 y는 x에 x-1에 x-k 와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같게 되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k가 1보다 크대. 자, 필수 7번에다가 별표를 5개를 쳐놓으시고 자,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x값 찾아보면은 0일 때랑 1일 때랑 k일 때 나와서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자, 그랬을 때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랑 같다고 했습니다. 그치? 그럼 x축 위에 부분 넓이랑 x축 아래 부분 넓이랑 같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적분한 게 몇이다? 0이다 할 거라고. 왜? 넓이는 같은데 위에는 부호가 양수고 아래는 부호가 음수일 테니까. 계산하면 0 나올 거야. 이해돼? 그치? 자, 그래서 인테그럴 0부터 k까지 저거 전개하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에 x제곱 플러스 kx 를 적분한 결과가 0이 나와 할 거라고. 실제로 적분하면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1에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k의 x제곱을 0부터 k까지 적분할 거야. 그럼 k만 대입하면 되네. 0 대입하면 어차피 0 나오니까 k 대입하니까 4분의 k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k 세제곱 곱하니까 k 4제곱 플러스 k 세제곱 더하기 2분의 k 제곱이니까 곱하면 k 세제곱 걔가 0. 자, 통분할 거야. 12분의 1로 통분하자. 12분의 1로 통분하니까 3k 4제곱 마이너스 4k 4제곱 마이너스 4k 세제곱 플러스 6k 세제곱 걔가 0. 그래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k 4제곱 플러스 2k 세제곱 하고 나왔어. 그래서 12분의 k 세제곱으로 묶어주면은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0인데 얘는 0이 아니니까 결국 k가 2겠네 할 거라고. 맞지? 이렇게 정석대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우리 또 알려준 거 뭐 있었어? 포스트잇에 적었던 거. 3차 함수에서는 넓이가 같으면은 길이가 어떻다고? 똑같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길이 1이니까 여기 길이도 1이야. 그래서 k는 2야. 이렇게 바로 풀어도 돼. 3차 함수에서는. 알겠어?
자, 여기까지 밑에 있는 거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있는지 체크해 봅시다. 자,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볼 거야. 어디 갔어? 자, 226페이지 필수 8번부터 볼 건데, 자, 필수 8번부터 나오는 8번, 9번, 10번 이 세 개 유제가 조금 어려워. 그치? 예제 유제가 조금 어려워. 그런데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형태의 예제 유제고 해서 학교 시험에서도 종종 나오거든. 그래서 풀 줄 알아야 돼. 해결할 줄 알아야 돼. 자, 유제 8번부터 볼 거야. 유제 8번. 정석대로 푸는 방법이랑 조금이라도 쉽게 푸는 방법 두 가지로 한번 풀어볼게. 조금이라도 쉽게 푸는 방법은 책에다 좀 적어놔. 알겠지? 자, 필수 8번 봅시다.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랑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직선 y는 ax가 2등분하고 있을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생겨먹었어? 위로 굴러긴 형태의 2차 함수야. 그치? x축이랑 어디랑 어디서 만나? 인수분해 보면 0과 4에서 만나는 형태일 거라고. 맞지? 자, 그럼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이 윗부분 넓이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0,0을 지나는 직선이 이 넓이를 2등분하고 있대. y는 ax. 자, 그럴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형태의 문제야. 알겠지? 보통 a 세제곱을 구하라 라는 형태의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a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네. 자, 한번 해볼 거야. 잘 봐. 자, 그럼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요 전체 넓이를 요 직선이 2등분하는 거니까 요 전체 넓이 인테그럴 0부터 다시 할게. 요 전체 넓이를 s라고 하고 이 윗부분 넓이를 s1이라고 하면은 s1이 2분의 1 s 된다 이렇게 해서 풀 거라고. 됐지? 자, 그럼 전체 넓이 s부터 구해보자. s는 어떻게 구하면 돼? 인테그럴 0부터 4까지 요 2차 함수 적분하면 돼. 그래프가 x축 위에 그려져 있으니까 그냥 적분하면 되겠다. x제곱 플러스 4x 하고. 자, 그래서 실제로 적분해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에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을 0부터 4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64 더하기 32 그래서 3분의 32 하고 나올 거야. 그치? 오케이. 자, 그러니까 S1이 뭐가 될 거라고? 이 녀석의 절반인 3분의 16이 될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그럼 S1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알아야 돼? 요 두 개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을 알아야 돼. 그치? 그래서 두 개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 찾기 위해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랑 ax가 같다고 놓고 풀 겁니다. 넘겨주니까 x제곱 플러스 a-4에 x가 0이라서 x로 묶어주면은 x 플러스 a-4가 0 돼서 x가 0일 때랑 x가 4-a일 때 만나고 있어. 그래서 x가 0일 때 만나는 거 확인됐고 만나는 이 교점의 x좌표가 뭐가 될 거라고? 4-a가 될 거라고. 맞지? 자, 이제 s1은 어떻게 구할 거야? 인테그럴 0부터 4-a까지 어디서 어디 빼서 적분해? 위에 있는 그래프인 2차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인 1차 함수 빼서 적분할 거야. 자,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빼니까 4-a의 x를 적분하면 되는 거고 실제로 적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4-a의 x제곱을 0부터 4-a까지 적분할 거야. 됐지? 자, 그럼 4-a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4-a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4-a의 세제곱이라서 빼주면 6분의 4-a의 세제곱하고 나와 걔가 뭐가 나올 거라고? 3분의 16 나올 거라고. 이 녀석 넓이의 절반. 됐지? 넘겨주니까 뭐가 돼? 4-a의 세제곱이 32 나오네. 그치? 2의 5제곱이잖아. 세제곱근 취할 거야. 4-a가 그래서 2의 3분의 5제곱.
그래서 a가 4 빼기 2의 3분의 5제곱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치? 그래서 뭐 굳이 루트 표현으로 바꾸면 빼기 2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2 모양으로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그치? 4인가? 4. 이렇게. 맞아? 맞네. 를 조금이라도 좀 쉽게 풀어볼 거라고. 그치? 뭐 사용할 거냐면은 2차 함수 넓이 공식 사용할 겁니다. 2차 함수 넓이 공식 사용할 거야. 자, 전체 넓이 구할 거야. 전체 넓이는 뭐야? 0과 4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지. 그러니까 넓이는 뭐가 돼? 6분의 절대값 최고차항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알파 할 거야. 4 마이너스 0의 세제곱. 그래서 6분의 1 곱하기 64니까 3분의 32 하고. 맞지? 자, 넓이 구할 거야. S1. S1은 뭐야? 마찬가지로 2차 함수가 직선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공식 쓸 수 있다고. 그치? 만나는 두 개의 교점 알고 있잖아. 맞아? 자, 그래서 6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하니까 4 마이너스 a의 세제곱 해서 그냥 6분의 4 마이너스 a의 세제곱. 그래서 6분의 4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이 3분의 30이랑 같아 해가지고 그냥 풀면 되겠다고. 64하고. 오케이. 그래서 적분하는 수고로움을 조금 줄여준 거야. 공식 이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풀기도 한다. 라는 거. 이따가 책에다가 좀 공간 있으니까 이렇게 넓이 공식 이용해서 푸는 것도 한번 적어 놓으시고. 자, 그 다음 필수 9번으로 가보자. 필수 9번. 자, 필수 9번 가보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랑 y는 a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상수 a 값과 그 녀석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한번 해보면 자,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랑 x축이랑 만나는 점 찾아보니까 2, 1 마이너스라서 마이너스 1과 2에서 만나 0,0을 지나는 직선이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을 거야. 알겠지? 자, 이 녀석의 넓이를 찾아주면은 결국 우리는 뭐부터 찾고 시작해야 돼? 만나는 교점부터 찾고 시작해야 돼. 그치?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랑 ax가 만나는 교점을 찾아줄 겁니다.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a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2는 0 하고 나와. 인수분해 안 되잖아. a가 뭔지 모르니까. 그치? 그래서 두 교점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 거야. 그냥. 그치?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넓이는 뭐가 돼? 인테그럴 알파부터 베타까지 어디서 어디 빼가지고 적분해? 1차 함수에서 2차 함수 빼가지고 적분할 거야. 그치? 그래서 얘에서 얘 빼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에 x 플러스 2 적분하면 되겠다고. 되시오? 됐어? 자, 그래서 실제로 적분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1에 x제곱 플러스 2x를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할 거고. 됐어? 자, 베타 대입한 거에서 알파 대입한 거 다 빼면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것도 있다고. 각각 하나에서 베타 대입한 거에서 알파 대입한 거 빼도 된다고. 그치? 그래서 맨 앞에가 마이너스 3분의 1에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더하기 2분의 a 플러스 1에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2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치? 자, 인수분해 되네. 인수분해 해가지고 적당히 정리해 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2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묶어줄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묶어주면은 속에 남는 게 마이너스 3분의 1에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더하기 2분의 a 플러스 1에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2 하고 나오겠지. 맞아. 막 뭐 쓰라고 지금 우리한테 강요하고 있어.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쓰라고 강요하고 있네. 그치?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할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A 플러스 1.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할 거야.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알파도 필요하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할 거야. 그럼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루트 취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 제곱. 그래서 a제곱 플러스 2a 더하기 8 모양으로 8? 9 모양으로 나올 거라고. 됐어? 오케이. 자, 그거를 여기다 그냥 다 대입해 버릴 겁니다. 그대로 대입해 버리면 어디 갔어? 여기 있다. 그대로 대입해 버리면 루트에 a제곱 플러스 2a 더하기 9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에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야. 그지? 그래서 대입하면은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 하고 나올 거고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1에 a 플러스 1이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 나올 거고 더하기 2 하고 나오겠다. 맞지? 오케이. 자, 그래서 루트에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9 곱하기 어디 보자. 통분해주면은 6분의 아우 시끄러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3의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6 12 모양으로 나오네. 맞지? 자, 그래서 루트에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9 곱하기 6분의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8 하고 나와. 그치? 비슷해 보여. 전개해보니까 루트에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9 곱하기 6분의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9네. 그래서 6분의 루트에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9 전체 세제곱 모양이 될 거라고. 맞아. 요 녀석의 최소를 구할 거야. 그러니까 요 속에 있는 요 녀석의 최소를 구하면 되겠지. 맞아. 자, 그래서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9의 최소를 구하면 된다고. 그럼 얘는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9 하고 나와서 a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9 하고 나오고 실제 최소값은 여기다가 얘가 9일 때가 9, 8인데 8 하고 나오고 얘가 8일 때가 최소가 돼. 그치? 그래서 6분의 2 루트 2의 세제곱해서 열심히 계산하면 되겠다고. 그치? 요게 우리 공식 모를 때 정석대로 푸는 방법. 그치? 하지만 우리는 뭐 알고 있어? 넓이는 이차 함수랑 둘러싸인 부의 넓이는 이렇게 안 구한다고. 그치? 어떻게 구해? 공식 이용해서. 그치? 자, 어떤 공식? 6분의 절대값 a 어딨어? 최고창이니까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을 할 거라고. 이게 넓이 공식이잖아. 그치? 자, 그럼 이 녀석이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구해놨어. 루트에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9 전체 세제곱 나올 거라고. 얘 최소값만 찾아주면 돼. 똑같이 나오잖아. 그치? 결과 똑같잖아. 맞아? 그러니까 고생해서 계산하지 말고 공식 사용하는 거 우리 익숙해지라고. 2차 함수 나왔을 때는 넓이 공식. 알겠습니까? 넓이 공식 익숙해지셔야 돼. 자, 그 뒷페이지 보자. 필수 10번으로 가볼 거야. 필수 10번. 자, 필수 10번의 1번에서는 뭐랬냐면은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y는 fx랑 y는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으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3차함수 어떻게 생긴지 몰라. 그런데 역함수가 존재한대. 그치? 두 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도 존재한대. 그래서 3차함수가 역함수 존재하려면은 1대1 대응해야 되는 거니까 항상 증가하고 있어야 돼. 그치? 그래가지고 뭐 y는 x랑 이렇게 만나면은 그 녀석의 역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 자 원래 함수랑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찾기 위해서 역함수 찾아줘? 못 찾아줘. 2차 함수 역함수 찾는 것도 힘든데 3차 함수 역함수 어떻게 찾아줄 거야? 못 찾아준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역함수를 실제로 찾으라는 게 아니고 뭐라고? fx랑 y는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은 다음에 2배 하면 되겠다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랑 뭐랑 교점을 찾아야 돼?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와 y는 x와의 교점을 찾을 거야. 어디서 만나는지. 알겠지? 자, 넘겨주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가 0 나왔으니까 x로 묶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돼서 x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하고 나오겠네. 맞지? 그러니까 요 두 개 그래프는 0에서 만날 거고 1에서 접할 거야. 완전 제곱식 나왔으니까. 그치? 1에서 접한다고 알고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은 y는 x 있을 때 0에서 만나고 1에서 접하는 형태의 3차함수 그래프가 그려지는구나. 그럼 그 녀석의 역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그러니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 부분 넓이 찾는 거라서 이 부분 넓이만 찾은 다음에 2배 하면 되겠구나. 하면 되겠다고. 알겠어요? 됐어요? 자,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 넓이 찾기 위해서 0부터 1까지 어디서 어디 빼? 모르겠으면 아무렇게나 빼라고. 그치? 3차에서 1차 뺄 거야.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빼니까 x. 그 녀석을 적분한 거 2배만 하면 되겠다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2 곱하기 적분하면은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x 제곱을 0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거라서 4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12분의 3 빼기 8 더하기 6 해서 12분의 1이네. 그래서 6분의 1. 마침 양수 나왔다. 이게 넓일 거라고. 그치? 음수 나오면 뭐 하라고? 전부 다 그냥 마이너스만 붙여주라고. 절대값 취해서. 알겠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2번 볼 거야. 2번. 자, fx는 x세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 하고 나왔을 때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럴 1부터 4까지 gx dx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자, 이 녀석 값을 한번 구해볼 거야. 자, 이런 형태 나오면은 어떤 형태?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둘 다 적분해서 넓이 구해라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은, 그치? 이 식이 나오면은 너네는 딱 하나만 확인하면 돼. 뭐만 확인할 거냐면은 0 대입한 게 1이 나오는지 1 대입한 게 4가 나오는지만 확인할 거야. 그치? 자, f에다가 0 대입하면은 1 나오는 거 맞네? 그치? f에다가 1 대입하니까 4 나오는 거 맞네? 맞아? 그러면은 답이 뭐라고? 위에 거 곱한 거에서 아래 거 곱한 거 뺀 게 답이라고. 4 끝하고. 얼마나 쉬워. 그치? 이 문제 나오면 땡큐야 그냥. 오케이? 위에 거 곱한 거에서 아래 거 곱한 거 뺀 게 답이야. 그치? 자, 왜? 이유는 뭐였어? 자, fx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겠는데 0,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왔어. 자, 그러면은 걔를 y는 x대칭 이동한 게 역함수가 될 거고. 자, 걔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적분하래. 얘가 바로 S1 앞에 거. 맞지? 자, S2는 1부터 4까지 적분을 했습니다. 여기가 1이고 요쯤이 4겠지 뭐. 그치? 근데 4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뭐야? 1 대입한 y 값이 4였어. 그치? 그러니까 뭐라고? 이 부분 뚝 떼서 붙여보면 여기랑 똑 들어맞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S2가 될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결국 우리가 찾고 싶은 넓이는 무슨 넓이가 됐어? 이 직사각형 넓이가 됐잖아. 그치?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만 하면 되겠다고.
그게 위에 거 곱한 거라고. 아래 거 곱한 건 0이니까. 그치?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거 풀어보시고 다 푼 사람은 연습 문제 좀 풀어보세요. 자, 224번 질문 나온 거 같이 한번 풀어보고 할 거야. 자, 224번 봐주면은 y는 x제곱 플러스 2랑 점 a, a제곱 플러스 2 에서의 접선 및 y축, 직선 x는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한번 해볼 거야. 그럼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a가 어디 찍혀 있는지 알아 몰라? 몰라. 글쎄 아무튼 접선 구한 다음에 0부터 a, 2까지 둘러싸인 부의 넓이를 찾으래. 그래서 첫 번째 a가 이쯤에 있으면은 요렇게 접선이 그려질 거고, 맞지? 자, 그 녀석의 넓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둘러싸인 부의 넓이 찾으라고? y축과 x는 2로 둘러싸인 이 부분 넓이 찾으라고. 맞지? 오케이. 두 번째 a가 여기가 2일 때 요 사이에 찍혀 있으면은 요렇게 접선이 그려져 가지고 0부터 2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으라고. 그래서 이 부분 넓이 찾으라는 거네. 맞아? 세 번째 A가 이 밖에 찍혀 있으면은 이렇게 접선이 그려져 가지고 0부터 2까지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 찾으라는 거야. 맞아? 오케이. A가 어디에 찍혀 있는지에 따라서 지금 생긴 게 조금씩 다르네. 맞아. 그런데 얘든 어쨌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누구랑 둘러싸인 부의 넓이 찾으라고. 2차 함수랑 1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의 넓이 찾으라고. 그래서 2차 함수에서 1차 함수 빼가지고 그냥 적분하면 되잖아. 그렇지? A가 어디든 상관없이. 오케이.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그래프 그려지는지 너네한테 보여주려고 한번 그려준 거야. 그렇지? 굳이 나눠서 그릴 필요 있어 없어? 나눠서 그릴 필요 없어.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는 접선 찾자. 접선을 찾기 위해서 기울기 찾아주면은 미분하니까 2x 거기 있는 x에다가 a 대입할 거야. 2a가 접선의 기울기 될 거고, 접선의 방정식은 2a의 x-a 더하기 a제곱 플러스 2라서 정리해주면은 2ax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하고 나오겠네. 맞아. 자, 요 1차 함수랑 누구랑 둘러싸인 부의 넓이?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의 넓이. x가 몇부터 몇까지? 0부터 2까지. 맞아.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넓이는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누구에서 누구 빼줘? x제곱 플러스 2에서 요 녀석 뺄 거야. 2a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하고 살짝만 정리해준 다음에 적분하자. 0부터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2ax 2는 없어지고 더하기 a제곱. 실제로 적분해주면은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a제곱 x를 0부터 2까지 적분할 거니까 3분의 8 마이너스 4a 더하기 2a 제곱하고 나올 거라고. 되시오. 자, 이 녀석이 바로 우리가 찾고 싶은 넓이가 되고 그 녀석의 최소값 찾으래. 그럼 언제 최소를 가져? 2차 함수의 최소값 찾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2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3분의 8 해놓고 더하기 1 빼기 1은 곱해서 빠져나갈 거야. 마이너스 2하고 그래서 2에 a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3분의 2하고 되니까 a가 1일 때 최소값을 가질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치? 센스 있는 사람들은 조금 이제
넓이에 좀 익숙해진 사람들은 얘 그냥 눈으로 푸는 거야. 손 하나도 안 대고. 알겠지? 이차 함수가 있어.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겠어. 알겠지? 구간을 t부터 t 플러스 2까지로 줄게. 길이가 2짜리인 구간이야. t가 움직임에 따라서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달라질 거야. 맞지? 그럼 언제 최소가 될까? 넓이가. 언제 최소가 될까? 꼭지점을 기준으로 범위가 대칭적으로 생겼을 때. 알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 범위의 한가운데 값이 꼭지점이 될 때 최소가 될 거라고. 됐죠? 일단 적용시켜보면 0부터 2까지 적분한 거 넓이의 최소는 여기서 가지겠네. 그치? 이게 제일 작잖아. 그려보니까. 그치? 그 중에서도 특히 언제 제일 작을 거라고? 0과 2의 중점에서 접할 때가 제일 작을 거라고. 우리한테 주어진 범위의 한가운데. 2차 함수는. 알겠어? 나머지는 할만할 것 같아. 우리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자, 시작해볼게. 자,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마지막. 속도와 거리. 진도 끝. 내신 대비.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신 대비해야지. 어? 그래야 얼른 내신 대비를 들어가지. 아니야. 계속 반복하는 거야. 자, 속도와 거리 한번 볼 거야. 자, 속도와 거리 232페이지 오른쪽에 조금 공간이 있는 데다가 지금 적어주는 거 적고 갈 겁니다. 알겠지? 예전에 우리 미분할 때도 한번 했었어. 다시 한번 정리할 거야. 자, 속도와 거리에서는 시간에 대한 함수를 줄 건데 시간은 항상 0보다 큽니다. 알지? 시간은 항상 0보다 커. 0보다 작은 시간은 없어. 내가 쓰던 거 어디 갔지? 다 썼나? 이건가? 시간은 항상 0보다 커. 항상 0보다 큰 걸로 줄 거고. 자, 우리한테 어떤 식을 줄 거냐면 위치에 대한 식을 보통 줄 거야. 그래서 위치를 ft라고 할 겁니다. 그렇지? 자, 그리고 위치의 변화율을 우리는 속도라고 하고, 속도는 그럼 어떻게 구해? 위치의 변화율이니까 미분해서 구해. 알았지? 자, 속도에서 가속도 찾고 싶어. 그러면은 미분하면 되겠다고. 오케이. 미분하면 돼. 그럼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니까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올 거라고. 그래서 문제에서 위치 찾아라 라고 하면 속도를 적분해버리면 돼. 알겠어?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하고 나와. 자, 속도는 뭐가 존재해? 방향이 존재해. 됐어? 그래서 너네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면은 양의 방향, 왼쪽으로 가고 있으면 음의 방향인 거야. 그치? 수직선상에서 움직이는 점을 하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애가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고, 왼쪽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해. 그럼 오른쪽으로 가고 있을 때는 속도가 양수값 나오는 거고, 왼쪽으로 가고 있을 때는 속도가 음수값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방향이 뭘로 들어왔어? 부호로 들어왔네. 맞아? 자, 그래서 속도에서 방향을 없애준 거를 우리는 속력이라고 얘기를 해준다. 그렇지? 그럼 속력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할 거라고? 속도에다가 방향을 없애줄 거니까 뭐 하면 돼? 절대값 하면 돼. 그렇지? 그래서 절대값 VT가 바로 속력이야. 자, 그 속력을 적분하면은 움직인 거리가 나온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기본 개념으로 해서 몇 가지 한번 적어보고 가면은 문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야, 운동 방향이 바뀌었대. 운동 방향이 바뀌면 무슨 얘기야?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갔다는 얘기지. 그럼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려면 해. 순간적으로 뭐 해야 돼? 멈춰야 돼. 그러니까 뭐 누가 0이야? 속도가 0이야. 맞아? 그래서 속도가 0인 점 찾아주면 돼. 자, 두 번째, 원점을 지난다 라는 얘기가 나와. 원점을 지난데 원점은 뭐야? 가속도의 속도의 위치야. 원점 위치야. 그래서 위치가 0인 거 찾아주면 돼. 알겠어? 이해됩니까? 자, 이제 뭐 할 거냐면은 위치랑 거리 차이점 한번 알아볼 거야. 알겠지? 수직선상을 움직이는 점이 있습니다. 자, 시간이 0일 때 2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대. 3초 후에 여기 위치에 있더래. 알겠지? 여기 위치에 있더래. 오케이? 그때 우리한테 속도를 알려줬어. 그랬을 때 위치를 찾으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인테그럴 0부터 3까지 속도를 적분하면 되겠다고. 맞아? 아니야. 자, 얘는 뭘 의미하냐? 위치의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그치? 물리 배우는 사람들 변위를 의미해. 그치? 그래서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가 얼만큼 변했는지를 의미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뒤로 얼만큼 갔어? 4만큼 갔네.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4가 돼. 그치? 그럼 실제 진짜 위치를 찾고 싶어? 그러면 0부터 3까지 적분한 거에다가 뭐 할 거냐면은 항상 처음 위치를 더해줄 거야. 처음에 어디서부터 출발했어? 2에서부터 출발했어. 그래서 계산해서 마이너스 2라는 진짜 위치가 나와. 그치? 그래서 처음 위치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들 되게 많아. 학교 선생님들. 그치? 그래서 처음에 원점에서부터 출발했는지 2에서부터 출발했는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 꼭 잘 따져줘야 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위치, 진짜 위치 찾고 싶으면 처음 위치 꼭 더해줘야 된다. 알겠지? 그냥 적분한 건 그냥 위치의 변화량이다. 오케이? 원점에서 출발했으면 그냥 위치의 변화량이 위치가 되는 건데 원점에서 출발하지 않고 다른 점에서 출발하면 꼭 처음 위치 더해줘야 된다는 거 조심해 주셔야 돼. 알겠지? 자, 움직임 거리 찾아볼 거야. 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0부터 3까지 속도를 절대값 취한 게 속력인데 그걸 적분하면 되겠다고. 그러니까 절대값 취한 거 적분이네. 그러니까 음수 나오는 거는 접어 올려가지고 적분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적분 구간 나눠가지고 적분을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거리 구하려면은. 그럼 여기서는 앞으로 2만큼 왔다가 뒤로 6만큼 갔으니까 총 움직인 거리 8 나올 거라고. 알겠어요? 됐지? 오케이.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 위치, 거리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알겠어요? 됐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는 꼭 적어놔. 맨 위에 거 책에다가. 됐지? 자, 필수 11번부터 차근차근 봅시다. 11번 보면 직선 운동에서 위치와 움직인 거리에 대한 문제야.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요 녀석이고 속도 알려줬네. 속도 VT가 6T제곱 마이너스 18T 더하기 12고 T가 0에서의 위치가 1이다.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놔. 밑줄 쳐놔. 알겠지? 자, 뭐 알려준 거야? 처음 위치 알려준 거야. 처음 위치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되게 많다고. 처음 위치 꼭 체크하고 가야 돼. 그래서 처음에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처음에 1에서부터 출발했어. 오케이. 자, 그랬을 때 1번부터 보자. 1번 T가 2에서의 위치 구하래. 위치는 어떻게 구한다고?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속도를 적분하면 된다고. 맞아? 아니, 처음 위치 꼭 더해주라고. 위치는, 실제 위치는. 알겠지? 처음 위치 몇이었어? 1에다가 0부터 2까지 속도 6
6t제곱 마이너스 18t 더하기 12만 적분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1 더하기 적분하니까 2t 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12t를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되겠다. 그래서 1 더하기 8이 16 더하기 빼기 46 24 더하기 24니까 17이 바로 실제 위치하고 나올 거라고. 알겠어요? 왜 틀려? 나 뭐 잘못했어? 적분할 때 마이너스 부가 붙었다고? 에이 9t제곱인데 2로 나눠줘야 되는데 3으로 나눠줬구나. 4, 9, 36에다가 24 그럼 몇이요? 마이너스 12, 4, 5 하고 나온대. 그치? 자, 두 번째는 뭘 구하랬냐면은 t가 1부터 t가 3까지 움직인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네. 위치의 변화량은 뭐라고? 처음 위치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적분한 게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알겠지? 자, 그래서 1부터 3까지 움직인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우리는 적분을 1부터 3까지 그냥 해주면 되겠다. 맞아. 자, 그래서 6t제곱 마이너스 18t 더하기 12를 적분하면 되는 거니까 2t 세제곱 마이너스 9t 제곱 플러스 12t를 1부터 3까지 계산하면 되겠네. 3 대입해주니까 29, 18 마이너스 99, 81 더하기 36 빼기 1 대입하니까 2 마이너스 9 더하기 12 해가지고 열심히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치? 18 아닌데? 27에다가 곱하는 건데 오늘 계산 왜 이러니? 54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3번 t가 1부터 t가 3까지 움직인 거리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 거리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라고? 1부터 3까지 속도를 절대값 취해서 적분하는 거라고. 절대값 취하는 거니까 이 녀석이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서 부호가 바뀌는 게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 거야. 자, 이 6으로 묶어주니까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라서 1, 2 마마. 그래서 6에 t 마이너스 1에 t 마이너스 2니까 0이 되는 t 값이 1과 2네. 맞지? 자, 그래서 2차 함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라고? 1과 2에서 만나게 그려질 거라고. 걔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할 거야? 1부터 3까지 적분할 건데 어떻게 적분할 거야? 절대값 취해서 적분할 거야. 그치? 절대값 취해서 적분할 거야. 그럼 밑에 있는 거 접어 올라가겠네. 자, 그래서 적분 구간을 나눠줄 겁니다. 1부터 2까지 따로 적분할 거고 2부터 3까지 따로 적분할 거야. 1부터 2까지는 위로 볼록인 함수 적분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해 줄 거고 마이너스에 6t제곱 플러스 18t 더하기 12 적분해주면 되고 2부터 3까지는 그냥 함수 적분하면 되겠네. 그래서 6t제곱 마이너스 18t 빼기 12 여기가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적분해주면 되겠다. 맞지? 그래서 그냥 열심히 여기서부터는 단순 계산. 특히 이 녀석은 어떻게 계산해도 돼? 2차 함수가 x축과 둘러싸인 부의 넓이니까 공식 써도 돼. 그치? 그래서 6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6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2의 세제곱 더하기 얘는 그냥 적분해서 계산해줘야 되겠다. 맞지? 공식 쓸 수 있는 형태는 아니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옆에 있는 거 볼 거야. 12번 보면 지상에서 10m 높이에서 처음으로 30m로 똑바로 발사한 물체의 t초 후의 속도를 알려줬어. 30-10t 하고, 그치? 자, 그리고 또 어디다가 동그라미 쳐놔야 돼? 10m 높이에서 던졌대.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놔. 이게 뭘 의미해? 처음 위치를 의미할 거라고. 그치? 10m에서 출발했어. 항상 문제 읽으면서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체크해놓고 가. 나중에 안 헷갈리게. 그치? 자,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보면은 10m 높이에서
여기서 이렇게 물건을 던졌대. 그러니까 밑으로 한번 떨어질 거잖아. 그치? 자, 그랬을 때 속도를 우리한테 알려줬어. 자, 1번에서 구하라는 거는 뭐냐면은 발사 후 5초가 지났을 때 물체의 지상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5초 후에 높이를 구할 거니까 우리는 뭐야? 5초 후에 높이가? 의미하는 거는 위치를 의미해. 그치? 위치 구하는 거니까 뭐 할 거라고? 0부터 5까지 속도 적분할 거라고. 끝. 아니, 위치 구하는 거니까 처음 위치 더해줘야 된다고. 알겠어요? 처음 위치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많다써. 그래서 10 더하기 인테그럴 0부터 5까지 30-10t 적분하면 10 더하기 30t-5t 제곱하고 적분이 될 거니까 10 플러스 150-125 그래서 35가 우리가 찾고 싶은 높이. 맞지? 자, 2번에서는 뭐래?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지상으로부터의 높이를 찾으래. 최고 높이. 그럼 물체를 던졌을 때 최고 높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 뭐라고? 속도가 0이야. 왜? 운동 방향이 바뀌었잖아. 위로 올라가다가 아래로 내려갔잖아. 그치? 최고 높이에서는 운동 방향이 바뀌어. 방향이 바뀐다. 그러니까 뭐가 0일 거라고? 속도가 0일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속도가 0인 시간을 찾아주라는 얘기야. 자, 그럼 속도가 이 녀석이니까 언제 0 돼? t가 3일 때 0 되네. 그치? 이 녀석이 0일 때 찾아주니까. 자, 그때 높이를 찾아주랍니다. 자, 그래서 높이니까 위치 찾는 거야. 위치 찾는 거라서 인테그럴 0부터 3까지 속도 30-10t만 적분해서 될 일이 아니고 뭘 더해줘야 돼? 처음 위치 꼭 더해줘야 된다고. 맞지? 실제 높이 찾는 거니까. 그래서 10 플러스 30t-5t 제곱을 0부터 3까지 적분하면 돼. 그래서 10 더하기 90 마이너스 45 그러니까 45 더하기 10이니까 55 하고 나오겠다. 됐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5초 동안 물체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5초 동안 움직이는 거리를 구해보자. 자, 5초 동안 움직인 거리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할 거라고? 인테그럴 0부터 5까지 속도 30-10t를 그냥 적분하는 게 아니고 절대값 취해서 적분해야 된다고. 그치? 자, 그럼 절대값 소위가 0이 될 때가 3이니까 우리는 0부터 3까지 따로 적분하고 3부터 5까지 따로 적분을 해야 되겠네. 그치? 자, 그럼 0부터 3까지 적분하면은 몇이요? 절대값 소위가 2 같은 거 대입해보니까 양수네. 그래서 절대값 그냥 없어지고 3부터 5까지는 절대값 소위가 음수라서 마이너스 달고 마이너스 30 더하기 10t를 적분하면 되겠다고. 알겠습니까? 되지? 오케이. 이렇게 푸는 거야. 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풀어볼게. 알겠지? 자, 속도 그래프를 알려줬어. 속도식을 알려줬어. 오케이? 그래서 속도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2차 함수 아니고 1차 함수니까 그래프 그려가지고 푸는 게 쉬울 수도 있어. 알겠지? 자, 속도 그래프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 30, y절편이 30이고 쭉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의 속도 그래프가 그려져. 맞지? 기울기가 음수니까. 자, 그럼 x축이랑 만나는 요점이 어디야? 3이 될 거야. 오케이. 그치? 자, 그럼 5초 후에 높이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실제 높이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정적분한다고. 몇부터 몇까지? 0부터 5까지. 오케이. 0부터 5까지 정적분을 할 거야. 이제 정적분하는 건 뭐라고? x축 위에 있는 건 양수되고 x축 아래에 있는 건 음수돼 가지고 더하는 거라고. 맞아? 그럼 삼각형 넓이 찾으면 되잖아. 그치? 자, 그럼 얘는 밑변의 길이가 3이고 높이가 30짜리고 그치? 얘는 밑변의 길이가 2고 높이가 5 대입하면 마이너스 20 나와서 20짜리 되겠네.
맞지? 그러니까 요 녀석 넓이 몇이야? 2분의 90. 45고 요 녀석 넓이는 몇이야? 20이야. 그치? 자, 그런데 얘는 양수되고 얘는 음수되는 거잖아. x축 아래 그려져 있어서. 그래서 25라고. 오케이? 거기다가 처음 위치만 더하면 되겠네. 35. 돼요? 최고 높이를 구하래. 최고 높이는 언제까지 넓이 구하면 된다고? 3초까지 넓이 구하면 된다고. 그치? 3초까지 넓이 몇이었어? 45였어. 거기다가 처음 위치만 더하면 된다고. 알겠지? 오케이. 자, 5초 동안 움직인 거리야. 거리는 뭐 찾는 거야? x축과 이루는 넓이 찾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넓이니까 요 녀석도 양수, 요 녀석도 양수 해가지고 그냥 계산하면 된다고. 요 녀석 넓이 몇 나왔어? 45 나오고 요 녀석 넓이 몇 나왔어? 20 나왔어. 더해서 65 끝하고. 그치? 자, 이런 식으로 1차 함수, 직선으로 그려져 있을 때는 그냥 삼각형 넓이 찾아가지고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지? 오케이. 에 관련된 문제가 그 뒷페이지에 나옵니다. 13번. 자, 그래서 13번에다가 별표 좀 쳐놓으세요. 자, 속도가 속도 문제는 이렇게 직선으로 이루어진 그래프 주어져 놓고 기억 니은 디귿 문제로도 많이 나와. 알겠지? 기억 니은 디귿 문제로도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 문제 나중에 뽑아줄 테니까 알겠지? 그것도 연습해 볼 거야. 자, 필수 13번 문제 읽어보니까 원점을 출발해서 어디다 동그라미 쳐? 원점에다가 동그라미 쳐라고. 그치? 그게 뭐야? 처음 위치야. 그치? 처음 위치. 처음 위치 꼭 체크하고 가야 돼.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다. 그래서 VT 속도 그래프를 그려줬네. 항상 그래프를 주어지면은 우리한테 어떤 그래프가 주어졌는지 꼭 체크하고 가야 돼. 2, 1, 2, 3, 4, 5, 6. 자,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여기도 1이겠지 뭐. 그치? 여기도 1이겠지 뭐. 자, 그랬을 때 1번부터 볼 거야. 1번. 시각 T는 6에서 점 P의 위치 찾아라 라고 얘기했어. 자, 위치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처음 위치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0에다가 0부터 6까지 적분하는 거라고. 뭐를? 속도를. 자, 그러면은 함수식 구해서 적분하는 게 아니고 그래프 그냥 보고 적분을 할 거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할 거야? 0부터 6까지 적분할 거야. 알겠지? 0부터 6까지 적분할 거니까 뭐 해? 요 넓이랑 요 넓이랑 요 넓이 찾은 다음에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 해가지고 계산하면 된다고. 알겠어요? 그치? 자, 그럼 첫 번째 거 넓이 몇 나와? 2분의 1에 밑변 2의 높이 2에다가 두 번째 거는 사다리꼴이다. 밑변의 길이는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 2부터 5까지니까 3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1 곱하기 높이는 1 하고. 그치? 그게 음수 나왔으니까 뺄 거야. 알겠지? 자, 세 번째 거 여기서는 밑변의 길이 1에다가 높이 1짜리 해가지고 삼각형 넓이 그냥 이용해가지고 그냥 계산한다고. 적분하는 게 아니고. 알겠어요? 그치? 적분의 의미가 넓이니까 넓이 가지고 그냥 계산하는 거야. 자, 두 번째. 출발 후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부터 두 번째 운동 방향을 바꿀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했네. 처음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시간은 언제요? 운동 방향 바꿀 때는 시간 뭐가 0이라고? 속도가 0이라고. 우리한테 주어진 그래프가 뭐야? 속도 그래프잖아. 속도가 0일 때 찾아주면 되겠네. 여기잖아. 맞지? y값이 0인 거 찾아주니까. 그래서 t가 2일 때. 자, 두 번째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언제라고? 속도가 0일 때, t가 5일 때. 맞아. 그치? 자, 그럼 t가 2일 때부터 t가 5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찾으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거리 찾는 거니까 어떻게 계산하면 돼? 2부터 5까지 속도를 절대값 취해서 적분할 건데, 절대값 취해서 적분하라는 거는 결국 무슨 얘기야? 2부터 5까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찾으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야? 사다리꼴의 넓이만 그냥 찾으면 되겠다고. 2분의 1에 3 더하기 1 곱하기 높이 1 해가지고 끝.
알겠습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